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경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권리 분석이 10%의 비중을 갖는다면 물건 분석은 90%의 비중을 갖습니다. 이 물건 분석을 잘하면 낙찰 가격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낙찰 가격 분석이 잘 된다면 입찰하실 때 낙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낙찰 확률을 높이시려면요, 평소에 모의 입찰을 하셔가지고 그 모의 입찰에서 낙찰 확률이 높아졌을 때, 그럴 때 입찰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매를 안 하시더라도 모의 입찰 꾸준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낙찰된 경매 물건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는 다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면적이 58.78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60평 정도를 예상하고 분석을 해보면 이 감정 가격이 4억 1,600. 이건 너무 높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두 번째 유찰된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최저 가격이. 이게 감정 가격이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2억 9,140만 원 2차 때인데 유찰됐습니다. 당연히 높으니까 유찰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3회차 보니까 2024년 7월 10일 이때 낙찰이 됐는데 최저가는 2억 398만 원이었어요. 낙찰된 금액은요 2억 7,456만 원입니다. 7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높게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요, 요 라인이에요. 라인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요. 22년도에 그때 거래된 게 같은 평형대입니다. 2억 4천 정도가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조금 높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차순위 금액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전 서구 갈마동입니다. 근린주택이에요. 1층 상가가 2개 호실이 있고요. 건축물 대장상 위에 지금 2층, 3층, 4층에서 9가구가 있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62평. 야, 토지 면적이 조금 작아요. 약간 아쉽죠. 여기 사진상으로는 너무 넓어 보이는데 이 62평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수익률이나 이런 걸 계산해보고 입찰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감정가는 1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유찰돼가지고 10억대 낙찰이 됐어요. 이 물건이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겠지만 수익률이나 이런 걸 판단하신다고 하면요, 현재 다가구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양우 내안의 아파트 물건입니다.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5억 8천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4억 600이었는데 낙찰된 가격은 5억 1,599만 9천 원입니다. 이 물건이 만약에 천뷰를 바라보고 있다면 한 5억 8천 감정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천뷰가 아니고 이쪽 안쪽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비껴 있다라고 하면 감정 가격은 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낙찰된 분이 5억 1,560만 원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5억 8천, 이쪽 안쪽이라도 한 5억 5천이라고 판단하면 잘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네요. 대동 새들매 휴먼시 아파트입니다. 118 타입이에요. 와, 큰 평형이죠. 1층입니다. 감정 가격이 5억 7,200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4억 40만 원입니다. 최저가. 낙찰된 금액은 세 분이 입찰을 했는데요. 4억 8,871만 원에 1등이 썼고요. 차순이자가 4억 5,637만 원이었어요. 여기는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24년 5월 기준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5억 5천 정도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기준층 기준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 평형대가 거의 거래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1층입니다. 이게 가격이 애매할 수 있죠. 근데 최근 5억 5천 거래된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서 1층을 계산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억 빼더라도 4억 5천, 4억 8천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 3부 아파트 물건입니다.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2억 7,500만 원이에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1억 9,250만 원입니다. 낙찰된 가격은 2억 2,877만 7천 원이에요. 차순이자 보니까 2억 2,655만 원이에요.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관리비 미납 내역이 아주 많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거래 사례는 2억 후반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1층 물건이 최근에 거래된 게 2억 5,900만 원에 거래 신고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잘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전 동구 용운동 용방마을 아파트 물건입니다. 72 타입이네요. 감정 가격은 2억 3,600이었고요. 한번 유찰돼서 1억 6,520만 원 최저가였어요. 낙찰된 가격은 2억
310만 원이고요. 차순이자가 1억 8,529만 9천 원이에요. 입찰자는 4분이었고요. 현재 이 물건에는요,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래 사례 금액을 봤더니 2억 초반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낙찰된 금액은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순이자의 금액이 적당해 보인다라고 판단됩니다. 대전 동구 가호동 은호소마을 아파트 1단지 물건이에요.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이 3억 1,400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 2억 1,980만 원인데 낙찰된 금액을 봤더니 2억 6,616만 원이네요. 9분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1층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낙찰되는 가격도 꽤 높아요.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차순이자는 2억 6,188만 원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요, 공실로 보여지고 있어요. 관리비가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미납이 돼 있었다고 했고요. 일반층이 3억 초반에 거래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층은 한 2억 8천대 거래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최고가 매수인이 실 입주자로 보여진다고 보면 적당하게 잘 받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물건입니다. 지편동 물건이고요. 새나루마을 1단지 세종 자이 이편한 세상 아파트 물건이에요. 84 타입이고요. 여기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아직 이게 구획 정리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대지권 등기 신청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감정가격은 6억 3,200만 원입니다.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 4억 4,240만 원에 시작을 했고요. 낙찰된 가격은요, 5억 3,999만 9천 원에 낙찰이 됐어요. 차순이자가 5억 2,111만 원대 낙찰을 받고요.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고 관리비는 약 50만 원 정도 미납을 하고 있고요. 거래 사례는 거의 없어요. 시세를 봤더니 한 6억 정도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받은 가격은 아주 잘 받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든 차순이자든 가격은 잘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 원신운동 인스빌 리베라 아파트입니다. 130 타입이고요. 이 물건도 1층이에요. 감정 가격은 9억 3,1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 가격이 6억 5,170만 원입니다. 낙찰 가격이 7억 2,499만 원이에요. 21분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차순위 금액은 6억 8,270만 원. 좀 차이가 있긴 하죠.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관리비 미납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1층 거래 사례를 봤더니 20년 초반에 8억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잘 받으신 거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났다 하더라도 아주 잘 받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종시 해밀동에 있는 해밀마을 2단지 아파트 물건입니다. 4층이네요. 102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9억 2,200만 원으로 감정이 됐고 한번 유찰돼가지고 6억 4,540만 원에 최저가였어요. 매각된 가격은 7억 5,650만 1,000원입니다. 차순이자를 봤더니 6억 5,900 두 분 입찰했어요. 자, 6억 5,900과 7억 5,600이면 거의 1억 차이가 납니다. 일단 소유자 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고 관리비는 한 60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요. 거래 사례를 봤더니 8억 정도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3월경에 7억 5천만 원 거래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조금 높게 받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7억 5천에 거래가 된 물건을 4층이고요. 더구나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시세 가격에 낙찰을 받으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낮췄으면 어땠을까? 한 7억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싶었네요. 그리고 6억 5,900 이분은 좀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이분이 너무 높게 써가지고 이분만 없었다면 이분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얹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쇼츠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몇 명이 들어올지 경쟁자가 얼마나 될지 판단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여기 조회 동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회 동향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쇼츠를 올려놨으니까 쇼츠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아파트 물건입니다. 59 타입이네요. 감정 가격은 2억 5,700만 원이었고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1억 7,99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낙찰된 가격은 2억 2,138만 원이에요. 입찰자가 14분이 들어왔고 차순위 금액이 2억 2천이었습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관리비 체납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대요. 한 12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렇게 관리비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실거래 신고된 최근 사례를 봤더니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나쁘지 않아요. 잘 받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리비가 좀 많이 미납되어 있는 거하고 명도 문제만 잘 해결하신다고 하면 좋은 수익을 얹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네요. 세종시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물건입니다.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이 5억 2천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3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매각 가격이 4억 706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두
두 분이 들어왔죠. 차순이자가 3억 6,401만 1원이에요. 또 이분. 이야, 특이하시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관리비가 장기 체납이에요. 730만 원. 거래 사례를 봤더니 한 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약간 뭐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한 5억 정도로 판단하면 이분도 뭐 잘못 받으신 건 아니에요. 잘 받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름동 번지기마을 10단지 물건이에요.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5억 2,700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서 3억 6,890만 원이었는데 변경됐다가 7월 11일 날 낙찰이 됐습니다. 매각 가격은 4억 4,569만 9,800원. 와, 이렇게 나눠서 했네요. 입찰자가 12분이었어요. 차순위 금액은 4억 4,325만 원입니다. 뭐 별 차이가 없죠? 최우선 변제 가능한 임차인이 있고요. 근데 명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실거래 사례를 봤더니 5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5억이면 이분들 잘 받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 도리용동 현대아파트 물건입니다. 145 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은 11억 9천. 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최저 가격이 8억 3,300. 매각된 가격은 8억 9,700. 차순이자가 8억 8,800, 8만 808원 이렇게 썼네요. 아, 요분도 좀 특이하네. 금액은요 8억 9,700. 전입세대가 없대요. 관리비가 한 50만 원 정도 된대요. 관리비 미납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근데 2019년도에 보니까 거래된 가격이 8억 5천만 원이래요. 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8억 5천만 원이 최고가예요. 최고가. 야, 이게 이 정도 가격을 줘야 될 수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꽤 높거든요. 가격이. 그런 거 감안하면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분이 들어왔다라는 거. 두 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입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전 대덕구 법동의 선비마을 1단지 물건입니다. 59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2억 1,800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1억 5,260만 원입니다. 6분이 들어왔어요. 차순위 금액은 1억 7,100.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고 관리비 미납이 없고요. 거래 사례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는 1억 8천 정도. 야, 1억 8천 정도가 전세니까 이분은 뭐 거의 다 회수를 할 수 있겠죠? 현재 1층 요 낙찰받은 거는요 시세로 판단이 돼요. 전세가 1억 8천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회수할 수도 있고 또 월세 놓으실 분들은 또 월세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1단지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하는 그런 단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 소담동 세세마을 1단지 물건이에요. 98 타입이고요.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린 게 있어요. 영상 올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낙찰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낙찰이 됐습니다. 6억 4,370만 원인데 제가 한 6억 3천대 저 대평동에 낙찰된 게 6억 3천 얼마였거든요. 그 정도 가격을 뭐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높게 써서 낙찰을 보신 것 같아요. 서울시 고운동 가락마을 6단지 물건입니다. 59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3억 9,200만 원이에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2억 7,440만 원입니다. 최저가가. 근데 낙찰된 가격은 3억 3,899만 9,999원. 요게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격을 안 씁니다. 그냥 올리세요. 여기다가 3억 3,900이면 900, 3억 3,800이면 800, 뭐 50,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끝트리까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차순위 금액이 3억 2,814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14만 원에다 뒤에다가 뭐 붙이느니 그냥 20만 원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전입세대가 없고 관리비 미납이 없대요. 그리고 거래 사례를 봤더니 3억 8천만 원 정도래요. 그렇다면 이분은 잘 받으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층도 나쁘지 않아요. 대전 서구 둔산동의 둥지 아파트 물건입니다.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이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3억 8,500에 최저가가 시작을 했는데 낙찰된 가격을 봤더니요 5억 180만 원이에요. 15분이 들어오고 차순위 금액이 4억 7,799만 원이에요. 현재 여기는 후순위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이고요. 전세권자가 대략 한 1억 정도가 배당될 것으로 판단해 보여요. 그리고 관리비는 약 한 100만 원 정도 미납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분이 등기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3억의 전세를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가격이 5억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권자는 1억 정도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봤더니 5억 초반으로 보여요. 둔산동 쪽도요 현재 매물 찾으려면 또 없을 거예요.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가 매수인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7월 11일자에 낙찰된 10일자나 11일자에 낙찰된 가격을 봤는데 요 사례를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얼마 정도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를 쓰는지 사람들이 보통 그리고 얼마 정도 입찰에 들어오는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회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 조회 동향은요 다른 데 잘 나오질
나오질 않아요. 유료 사이트에서만 나오거든요. 무료 사이트에서는 이런 조회 동향이 나오질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경매를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유료 사이트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조회 동향 같은 것도 한 번씩 파악해 보시는 게 좋고, 광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옥션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사이트도 같이 해가지고 뭐 판단해 보시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요. 모의 입찰 같은 거 매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입찰하기 전에 써보시고 모의 입찰 연습도 자주 하셔가지고 낙찰 확률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낙찰된 사례 같은 거 보고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